안녕 6학년 친구들, 드디어 분수의 나눗셈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연수에서 분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연수에서 분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앞에 뭐 있냐면 분수 나누기 분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에서 분수도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해봤으니까 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어떤 방법, 자연수든 분수든 분수로 다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분수로 나누는 방법을 규칙을 또는 공식을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 무엇이 나오든 분수가 나오든 자연수가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게 분수 곱하기 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겁니다. 우리 1학기 때 뭐 있냐면 분수를 뭘로 나눴냐면 자연수로 나눴어요. 맞나요? 분수를 자연수로 나눴고 요 분수를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하기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나누기 뭐 7이라고 하면 똑같이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하고 계산을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지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겨놨죠. 그게 아마 오늘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문장으로 된 문제가 있고 요거를 해석을 해서 식을 만들어 써보는 게 요 페이지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건도 바꾸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항상 문장으로 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구할식으로 풀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입니다. 요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알고 있는 것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3분의 2가 찼답니다. 4분의 5리터를 담아보니까 3분의 2가 찼대요. 그랬을 때 한 통입니다. 이거 1이라는 게 중요하다 했죠. 맞죠? 분수에서 이 한 통은 얼마일까?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해결 전략이 잘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문제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여러분도 앞에서 어떻게 풀었죠? 그림으로도 풀었고 수직선으로도 풀어봤어요. 그리고 요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해결 전략을 앞에서 다른 내가 문제에서는 이 숫자가 분수가 아니고 숫자일 때 해결 전략을 어떻게 떠올렸을지를 어떻게 풀었을지를 해결 전략을 생각해보고 그 해결 전략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른다면 그림으로 풀거나 수직선으로 풀거나 해결 전략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로 풀어보고.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결 전략을 떠올리려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구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식은 무엇이냐 말이죠.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그래서 식 세우는 걸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3분의 2통이 아닌 2통에 채웠어요. 5분의 4리터를 부었더니 2통이 가득 찼대요. 그러면 한 통은 얼마일까를 살펴보는 거죠. 5분의 4리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2통에 가득 담겼답니다. 이걸 담았더니만. 그럼 한 통은 얼마일까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눗셈을 썼습니다. 2통으로 나누었습니다. 5분의 4리터를. 그럼 한 통에 들어간 양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2통이 아니에요. 2통이 아니야. 2통이 아니야, 더 이상. 2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2통이 아니고 몇 통이다? 3분의 2통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입니다. 자, 이 모양이 어때요?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자, 우리 이거 원래 어떻게 풀었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분자 간의 나눗셈으로 풀었습니다. 해결 전략 떠올린 겁니다. 선생님이 전에 배웠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일단 식은 나왔어요. 식은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한다. 그것도 해결 전략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죠, 오늘?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살펴볼게. 요거 분모의 크기를 같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뒀다가 한번 해볼게요.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하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식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참 잘 구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자, 통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답니다. 3분의 1. 우리가 지금 요것을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계산을 할 때 분자로 나누고 분모를 곱했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요만큼 단위 분수만큼의 크기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한 통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나누는 분수의 분자에 있는 크기를 1로 바꾸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5분의 4니까 그러면 3분의 1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분의 1의 양은 3분의 2의 반이므로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자, 이거 어디 익숙하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했어요? 1학기 때 배웠죠.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나누기 2다. 그러면 곱하기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곱하기로 바꾸어줘서 계산한다 했죠. 1학기 때 배운 겁니다. 6학년 1학기. 그래서 요것을 바꾸어서 계산하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약분을 하면 5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쓰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서 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누기 2 하는 거 직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5분의 4리터가 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5분의 2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5분의 4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더 편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을 꼭 반드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푼 식에도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구한 3분의 1통의 통을 가득 채운 물의 양은 5분의 2리터라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맞나요? 그랬을 때 이게 3분의 1통이니까 우리가 한 통에 들어가는 양을 찾아야 돼요. 이건 3분의 1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곱하기 얼마 한다? 3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만 우리가 구한 가정을 한번 식으로 차근차근 써볼게요. 이 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써보면 지금 여기 5분의 2리터까지 구한 식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었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요게 3분의 1통의 물의 양이니까 요게 3개 있으면 한 통이니까 한 통은 얼마일지 구하면 요거 구하면 5분의 6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의 6이죠. 맞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은 5분의 6리터다 하고 구하면 끝,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맞죠?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등호라는 걸 썼습니다. 선생님, 등호. 등호는 같을 등, 기호 호자 써서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렇게 풀었다는 거는 어떻게 했다? 요거를 요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쓸게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풀었어요. 곱하기로. 자, 그럼 선생님 요 부분을 따로 떼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보통 2분의 1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2분의 3. 열심히 공부했네요. 역시 2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2분의 3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식, 요 식을 선생님 요거를 넣어서 요 동그라미랑 요 동그라미 똑같죠? 동그라미랑 요 네모랑 등호가 똑같아요. 같다는 뜻으로 나타냈죠. 등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요 동그라미 대신에 네모를 넣겠습니다. 요 네모를 넣어서 식을 써볼게요. 요거를 식을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 자, 요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쓰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요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요 밑줄 그은 부분. 결국 요 밑줄 그은 부분 요게 이거와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죠.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같죠? 이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다른 계산 방법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됐습니다. 아, 이거 두 개 같으니까 앞으로 이걸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하고 넘어가 끝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미리 공부한 친구가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곱한다. 나누기 분수를 분모 분자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곱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또는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걸 역수라고 하죠. 서로 숫자를 서로 바꾸는 걸 역수, 바꿀 역수 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래서 앞으로 분수의 나눗셈이 나오면 역수를 취해서 곱할 거야. 쭉 취해서 곱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만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금 요렇게 풀었기 때문에 요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했죠. 그런데 우리 원래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풀었어요?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해서 풀었죠. 맞죠?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선생님 요거를 분수의 나눗셈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해서 풀어볼게요. 분모의 크기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통분하죠. 자, 5분의 4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통분하려면 15겠네요. 최소 공배수가. 곱하기 3. 똑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의 크기를 수를 곱해야 되겠죠. 나누기. 자, 여기에 15로 만들려면 얼마야 되죠? 5를 곱해야 됩니다. 5를 곱해야 돼요. 여기에 5를 곱했으니 당연히 위에도 5를 곱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3분의 2를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수에서 분모의 크기가 똑같아졌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준다고 했죠. 맞나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입니다. 자, 이거 자연수겠죠? 이것도 자연수입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 6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풀기로 했죠? 나누는 수를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계산하기로 했죠. 자, 모양을 살펴볼게요. 요거와 요거를 서로 비교할 겁니다. 분수의 곱셈에서 어떻게 했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죠. 요거를 한 번 더 진행하면 5 곱하기 2 분의 4 곱하기 3입니다. 그게 뭐다? 이거랑 똑같아졌다.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곱한다. 도 가능하고 이 분모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 전략을 사용해서 풀어도 똑같습니다. 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찾는 방법은 요렇게 찾았는데 원래 찾는 방법으로 찾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요 방법으로 활용해서 해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때까지 모두 알고 있던 모든 방법들을 활용해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 요걸 풀 수 있는 똑같은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된다 고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분수의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곱해주는 방법으로 분수 곱하기 분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칙 또는 공식 또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러므로 우린 앞으로 이렇게 찬찬히 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편리합니까? 간편합니까? 우리가 찾아낸 이 방식이 요 방법이 더 간편하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으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7분의 6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9분의 8 곱하기 4분의 7이에요. 맞죠? 분모 분자 위치를 바꾸어서 곱해준다. 그럼 약분하면 2 9분의 14 요거는 1과 9분의 5 요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5 나누기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 약분 3, 4 9분의 20이나 되네요. 요거는 2와 9분의 2 마지막 3분의 2 곱하기 5분의 9는 약분 3 5분의 6 1과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수고했습니다. 요거 다 있는 친구는 수학 익힘책 14쪽에서 15쪽을 풀면 되겠습니다.